안녕하세요. 노동법의 노동법의 정석 임놈. 군놈입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촉탁직과 관련한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촉탁직이라고 하면 2030 세대들은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쵸? 이 용어를. 이 촉탁직이라는 용어가 법에 있는 용어는 아닌데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뭐 임시직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 네, 이 촉탁직이라는 용어를 저희가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원래 정년퇴직을 하면은 그걸로 근로관계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직으로 재고용된 근로자를 촉탁직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신 분들을 촉탁직이라고 하는데, 이분들과 관련한 노동법적 이슈 5가지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촉탁직으로 고용을 할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촉탁직의 연차휴가, 세 번째로는 촉탁직의 퇴직금, 네 번째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약 연장이라던가 계약 갱신의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촉탁직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문제인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해야 될 의무가 사업주한테 있는가? 네, 이 부분을 얘기를 해보면요. 법에서는 그 촉탁직으로 재고용을 해라 이렇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고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일정 수준 이상 고용할 노력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력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냥 노동부에서 권고를 하는 정도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주가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을 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촉탁직 분들의 연차 휴가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가지 정도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촉탁직으로 고용되기 이전의 근무기간을 다 산정을 해서 연차휴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촉탁직으로 계속 계약이 연장되고 갱신되고 할 경우에 그 이후에 연차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퇴직을 한 그 시점에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고 촉탁직으로 고용이 된 시점부터 다시 근로관계가 시작이 된다. 그때부터 신입사원처럼 연차를 다시 계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촉탁직으로 고용된 시점부터 월에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월에 개근하면은 1개씩 발생을 해서 11개, 그리고 1년이 된 시점에 15개 해서 촉탁직으로 만약에 1년 계약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그 궁금증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1년만 촉탁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약 연장을 해서 한 2년, 3년 일하게 되셨을 때 그때 연차휴가 계산은 어떻게 되느냐와 관련해서 이것도 26개, 26개, 26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궁금해 하시지만, 이 촉탁직으로 고용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 근로기간을 쭉 이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첫 해에만 26개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 해에서는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고요. 세 번째 해에서는 16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1개씩 가산해서 발생을 한다는 점이죠. 세 번째 부분은 퇴직금입니다. 이 퇴직금도 연차 휴가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퇴직금에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이겁니다. 정규직으로 처음 입사한 시점부터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나서 촉탁직까지 끝낸 시점, 이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퇴직금을 전체 기간으로 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정규직으로
종료된 시점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촉탁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촉탁직으로 끝낸 시점, 이거를 따로따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십니다. 역시 연차휴가하고 비슷한 부분인데요. 노동부는 여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은 정년퇴직을 하는 시점에 일단은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다라고 보니까 원칙적으로 정년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한번 정산을 하고 그 다음에 촉탁직으로 시작한 시점부터 촉탁직 근무를 끝낸 시점, 요 기간은 따로 퇴직금을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산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퇴직금 금액에 있어서는 촉탁직 분들한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퇴직금 계산을 할 때 그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 이걸 뭐 평균임금이라고 부르죠. 이 평균임금의 기준이 정산 시점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촉탁직으로 전환이 되면은 이전 정규직 임금보다 떨어지죠. 그래서 정년 퇴직을 할 시점에 임금이 이제 높은 시절에 한번 퇴직금을 정산을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금액적으로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촉탁직으로 고용이 되어도 임금이 떨어지지 않고 또 사업장에 따라서 뭐 누진율을 정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합산해서 하는 게 유리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촉탁직의 계약 갱신과 연장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촉탁직과 관련해서 아까 맨 처음에 촉탁직이 뭐냐라는 부분을 설명드렸을 때 계약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계약직이라는 거는 계약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의미를 합니다. 계약 기간의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놨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그것 자체로 그냥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단위건 2년 단위건 이런 식으로 계약 기간을 정해서 촉탁직으로 고용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된다, 그걸로 끝난다 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간제법을 보니까 기간제법에 2년 이상 고용을 하게 되면은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이 간주가 된다던데 나도 촉탁직으로 한 3년 정도 일했는데 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간제법에서 계약직 근로자의 고용을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예외 사유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을 초과해서 고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유들을 정하고 있는데 고령자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다 보니까 2년을 초과해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더라도 그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무기계약직으로의 그 고용 간주를 주장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아직 근무를 할 신체적인 능력이 충분하고 우리 사업주도 재계약이 될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갱신 기대권을 주장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형성된 판례 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거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개별 근로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려면 우선 회사 규정상에 이 촉탁직의 계약 갱신이나 연장과 관련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게 먼저다. 이 부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촉탁직의 계약 갱신과 연장에 관련된 문제는 원칙적으로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가 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갱신 기대권을 주장을 해볼 수는 있는데 회사 규정상에 그 갱신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면 조금 더 주장하기가 수월해진다. 그리고 이 갱신 기대권이라는 거는
법적인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같아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촉탁직 분들이 일을 그만두실 때는 그 촉탁직 계약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그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에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이거를 기간 만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원칙인데요. 조금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촉탁직 계약이 끝난 시점에 한 번 더 갱신하자, 한 번 더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거부를 하고 촉탁직을 그만두셨다. 이렇게 되면은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촉탁직 분들은 65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65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시는 경우는 65세 이후 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65세 이후에 일을 그만뒀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65세 이전부터 쭉 계속 일을 해오다가 65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일을 해오다가 65세 이후에 일을 그만두신 경우에는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촉탁직과 관련해서 노동법적인 이슈 5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